오늘 해볼 거 내가 가진 자원은 얼마나 되는가. 내가 가진 자원, 쉽게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, 이 두 개를 오늘 좀 파악해 볼 겁니다. 이걸 왜 파악하냐? 돈이 얼마가 있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다르겠죠. 만약에 내가 1,000만 원 이 정도 돈이 있다 하면은 물건을 많이 사들여서 그거를 파는 행위를 해볼 수도 있겠고, 추가로 뭐 비싼 마케팅을 해볼 수도 있겠고, 대행사에 맡겨도 되고,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, 거기서 뭐 1억, 10억 막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으면 제가 사실 적금만 넣어도 올해 안에는 3,800을 벌 수 있거든요. 한 몇십억을 들고 있다는 가정하에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자원에 따라서 3,800만 원이라는 목표를 1년 안에 벌 수 있는 방법을 정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돈.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. 사실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. 시간이 금이라는 많이 하는데 막상 뭐 직장 다니고 그냥 살다 보면 크게 느끼진 못하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작년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작년 하반기에 제 힘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AI 코딩을 그 전부터 했었고, 그거를 한 경험을 토대로 앱 개발을 해서 돈을 벌어보자. 그래서 회사에서 좀 신사업을 밀어붙여보자 라는 취지로 반년 정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 그냥 눈 뜨고 감을 때까지 계속 일만 했어요. 최소 주에 80시간은 했죠. 작년 하반기에는. 근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. 실패했었던 이유를 돌아보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제가 시간을 무한대로 생각했다는 거, 그 착각 때문이었습니다. 제가 일을 하루 종일 했잖아요. 쉼없이 매일 뭐 12시간 가량 일을 하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도 했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일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뭐 밤 늦게까지 하면 돼. 뭐 퇴근해서 하면 돼. 아니면 내일 하면 돼. 이번 주 주말에 열심히 하면 돼. 그러면서 안 되는 거를 될 때까지 붙잡았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?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될 때까지 시간을 때려박은 거죠.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한 1, 2주 안에 끝낼 수 있었던 일을 뭐 한 달씩 붙잡고 약간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일을 오래 하는 게 장땡이 아니다. 내가 가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진짜 파악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지 진짜 잘 일하는 거다 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시간을 파악하는 이유는요, 제가 시간을 무한정 갖고 있지 않다는 거를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. 그래서 오늘 한번 일단은 돈 먼저 해보겠습니다. 돈은 이제 제가 매달 드는 고정비를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남은 돈들은 어떻게 사용해서 돈을 벌 건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, 생활비. 제가 물론 지금 본가에 얹혀 살고 있지만 생활비로 냅니다. 50만 원. 두 번째, 이제 핸드폰비를 내겠죠. 근데 제가 원래 핸드폰비를 제 생각에는 25,500원을 내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로 당하면서 한 개를 더 개통해버린 탓에 12만 1,000원을 더 내야 돼요. 그래서 25,500원 더하기 12만 1,000원이면 14만 6,500원. 그 다음에 또 고정비가 뭐가 있을까요? 교통비는 제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씁니다.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. 그래서 교통비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독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겠죠. 근데 제가 사기 당하면서 구독을 웬만한 건 다 종료해갖고 지금 옛날에 등록했던 유료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해서 5만원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취미생활. 제가 노래를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. 옛날엔 그림도 했었는데 그림 학원을 끊은 지 꽤 됐고 이제 보컬 학원을 아직도 다니고 있어서 보컬학원 19만 원. 저 정도가 매달 나가는 고정비다. 한번 합산을 해보겠습니다. 19. 그래서 제 한 달 고정비는 93만 6,500원. 이게 제 생활비가 되겠고요. 물론 제 월급까지 알려드리긴 좀 그래서 하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 재테크도 해야 되잖아요. 재테크의 시드머니도 빼야 되기 때문에 달에 100만 원은 투자하는 데 쓰고 나머지 비용을 앱 개발이랑 생활비로 사용하겠습니다.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저만 알고 있는 걸로. 다 말하면 월급이 이까지니까. 뭐 그렇게 앱 개발에는 큰 돈은 아마 안 쓰게 될 것 같네요. 이제 두 번째 한번 시간 알아봐야죠. 시간은 날마다 다른데요. 일단 제가 출근하는 날은 월, 수, 목, 재택근무하는 날은 화, 금, 그 다음에 주말, 토, 일이 있겠죠. 주말은 완전 프리.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 취침 시간이랑 기상 시간을 정하겠습니다.
취침 11시 반, 기상 7시 반.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잠을 굉장히 약한 스타일이고 잠이 필요하면 줄여보죠. 근데 일단은 제 기본 생활 패턴이 이거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출근하는 날 먼저 해봅시다. 출근하는 날에 7시에 일어나지만 그냥 대부분 회사에서 보낸다.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.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계속 출근 준비하고 퇴근해서 집 도착하면 저녁 7시 45분입니다.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씻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9시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계산하자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가 끝나야 제 개인 시간이 생기고요. 11시 반까지 2시간 반 남는다. 특이사항을 추가하자면 출퇴근 시간을 다 합치면 왕복 3시간 반이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전철 타는 시간 중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시간, 그 시간은 편도로 1시간 정도 된다. 근데 제가 지금은 출근 때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요. 그래서 퇴근할 때만 깨어 있는데 그러면 전철 시간이 1시간이 있다. 그래서 월, 수, 목은 2시간 반 플러스 1시간. 근데 이 1시간은 전철. 그리고 곱하기 3 하면 되겠죠, 이따가. 일단 두 번째 재택근무하는 날. 이때는 7시 반에 일어나서 한 7시 40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근데 9시 출근이니까 1시간 20분의 여유가 있다. 그리고 6시까지 일하고요. 이제 6시부터 취침 시간까지는 자유시간인 거죠. 근데 밥 먹는 시간을 30분 빼겠습니다. 이때도 밥 먹는 시간 포함시켰으니까. 그러면은 5시간이 생깁니다. 근데 여기서 금요일은 보컬 학원을 가요. 근데 그거 딱 1시간 하니까 금요일만 1시간 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총 9시간. 그 다음에 주말. 똑같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제가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점심 저녁 해서 1시간 잡겠습니다. 그러면은 11시 반까지 계속 하겠죠? 그러면 15시간 50분. 그래서 이제 총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저한테 총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 동안 48시간 10분이고 그리고 그 중에 플러스 알파로 전철 안에서 시간이 3시간 있다. 생각보다 많네요. 자유시간을 다 더하면 한 이틀이 주어졌네요, 저한테. 그래서 시간 분배를 해보면요. 처음에 좀 간단하게 잡아보겠습니다. 출근하는 날, 평일은 일 끝나고 있는 모든 시간을 다 일하는데 쓰겠다, 자기 전까지. 주말은 6시까지만 일하겠습니다. 이게 휴식이 아예 없으면 실패했을 때 번아웃이 심하게 오고 그리고 계속 같은 생각에 매몰돼서 좀 시야가 좁아지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휴식은 꼭 필요하다. 주말 6시 이후로는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 빼면은 한 주 10시간 쉰다. 10시간 쉬고 38시간 10분 일하고.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거는 해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 보는데 최대한 지키려고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뭐 제 약속보다 더 쉬든 아니면 더 일하든 그런 행위들은 오히려 더 제 에너지를 갉아먹더라고요. 더 쉬더라도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더 하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힘듦에 부치기도 하니까요. 일단은 평일 전체 근무, 주말 저녁 휴식 규칙으로 시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전철 시간에는요. 제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전철 안에서만 해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전철 안에서는 투자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제 자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가진 걸 깨닫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게 돼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. 현실적으로. 그래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죠. 앞으로 계속 더 달려보고 공유할 거는 계속 공유하면서 1년 안에 제 목표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목표 이루는 날까지 계속 도전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